대해서 조사하기인데요. 이번 주에도 과제가 하나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시, 2차시 수업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3차시 수업에서는 이 세계 혼합과 이 동화 현상에 대해서 수업을 다룰 거고요. 이 과제는 아마 세계 혼합에서 나오는 전묘법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묘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 세계 동화 현상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컬럼 미싱, 보통 세계 혼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세계 혼합에는 이 물리적인 혼합하고 생리적인 혼합이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혼합은 즉 색은 빛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빛은 즉 색에 대한 얘기다 하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 이 물리적인 혼합에는 이 간법 혼합, 그 다음에 가법 혼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물리학적인 거예요. 생리학적인 거는 이 생리적 혼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즉 우리가 이 색을 볼 수 있는 건 뭘로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의 눈이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의 눈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보통은 우리가 이 눈에서도 이 망막, 그 다음에 이 신경, 이 눈에 옆에 있는 이 신경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생리적인 혼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중간 혼합이 있고요. 회전 혼합이 있고 병치 혼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혼합에는 이런 물리적인 혼합과 생리적인 혼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즉 물리적인 혼합은 이 빛에 대한 얘기고요. 또 이런 생리적인 혼합은 이 눈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 물리적인 혼합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 갑법혼색이 뭐죠? 빛의 삼원색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이 실험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과학 시간에 이런 시험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뭐 셀로판지를 가지고 뭐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빗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세 가지 빗을 뭐 같이 해서 빗을 뭐 결합을 시키거나 혼합을 시키거나 하는 그런 시험들을 아마 과학 시간에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삼원색을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 빛이 섞이면 섞을수록 어떻게 되죠? 그쵸? 색이 없어지죠. 그렇죠. 빛은 색이 혼합이 될수록 색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빛의 삼원색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보통 이 빛의 삼원색이는 빨강, 초록, 파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RGB 컬러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RGB 컬러가 이 빛의 삼원색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빛의 삼원색에서는 어느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나요? 그쵸. 여러분들 브라운관이나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이 빛에 대한 원리는 이 빛의 삼원색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사람의 눈에도 이 LMS라는 이 세 가지 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 세포가 이 레드, 보통 이제 장파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장파장인 이 레드, 중파장이라는 이 그린, 그 다음에 단파장이라는 이 블루, 그런 것들을 인지합니다. 이 사람의 망막 주변에 있는 이 세포에서. 그래서 보통은 사람을 삼색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즉 이 RGB 컬러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빛의 삼원색에는 이 빨강, 초록, 파랑.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이게 빛의 삼원색입니다. 그러면 빛의 삼원색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또 하나씩 볼까요? 그쵸? 이게 빨간, 그 다음에 그린. 보통 빨강하고 초록이 섞이면 옐로우가 되죠.
예. 그리고 이 블루 이렇게 했을 때 빛은 섞이면 섞일수록 색이 없어집니다. 이게 빛의 삼원색입니다. 예, 다음은 물리적인 혼합 중에서 간법 혼합을 볼까요? 여러분들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그 미술 시험에도 아마 나왔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빛의 삼원색과 이 색료의 삼원색. 그래서 보통은 이 색료의 삼원색은 이 마젠타, 옐로우, 시안 이 세 가지로 되죠. 보통은 이 마젠타가 정확히 얘기하면 이 빨간 계통입니다. 빨간 계통인데 보통은 빨강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서 빨간 계통이지만 이 색료의 삼원색은 이 마젠타, 옐로우, 시안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탁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마젠타하고 옐로우를 섞으면 이 빨간색이 나옵니다. 이렇게 빨간색이 나와요. 그리고 이 노랑과 이 시안을 섞으면 이렇게 또 약간 초록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물감이 세 개가 다 섞이면 이렇게 탁해서 검정색에 가까운 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색료의 삼원색은 우리가 마젠타, 옐로우, 시안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 그래픽을 하거나 일러스트나 포토샵이나 인쇄 작업을 하고 출력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작품을 출력할 때는 그 CMYK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CMYK에 인쇄하라 그러죠. 그게 이 원리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서버에서 서버, 웹에서 웹사이트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 빛의 삼원색인 RGB 컬러로 작업을 하고요. 이것들을 출력을 할 때는 이 모드를 다 CMY로 바꿔줍니다. 그래야지 색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서버에서 서버를 작업을 할 때는 RGB 컬러에서 작업을 하지만 이것들을 출력을 하거나 포스터를 만들거나 인쇄할 때는 이 CMYK 모드로 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할 때는 이 색료의 삼원색인 이 원리를 가지고 하죠. 그래서 보통은 컴퓨터에서 일러스트나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고 출력을 할 때는 이 CMY 컬러로 모드를 바꿔서 출력을 하는 원리가 지금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색료의 삼원색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보면 마젠타와 옐로우를 섞으면 이렇게 빨간색이 되고요. 이 시안을 섞으면 세 가지 색을 다 섞으면 이렇게 탁한 검정색에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마젠타하고 옐로우하고 시안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냐면 색료의 삼원색을 가지고 10가지 색상안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가지 색상안도 만듭니다. 왜? 이게 색료의 삼원색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색을 10가지, 20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물감의 삼원색의 원리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예. 다음은 이 생리적인 혼합입니다. 생리적인 혼합은 이 중간 혼합이 있죠. 중간 혼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두 가지 이상의 색을 혼합해서 그 중간 그 평균 밝기를 나타내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거기에는 회전 혼합이 있고 병치 혼합이 있습니다. 회전 혼합은 우리가 색을 좀 섞어서 막 돌려보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 평균적인 이 중간 밝기로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는 이제 회전혼합이라고 얘기하고요. 병치혼합은 뭐냐면 이 작은 그 망점 같은 점들로 이어서 그것들을 막 찍어요. 그런 다음에 일정 거리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시각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병치 혼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상기적인 혼합에는 이 회전 혼합과 병치 혼합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TV를 보면 요즘은 워낙 그 화소가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사실은 이거를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점점점점 되어 있어요. 망점으로 되어 있는 게 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 요즘은 그게 아예 눈으로 보이지 않죠. 과거 한 15년, 20년 전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과제를 내줘요. 그래픽 뭐 자료 조사를 해오라. 그러면 이 하소가 해상도라고 얘기하죠. 해상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크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예.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워낙 촘촘하게 화소가 좋아가지고 해상도라고 그러죠. 보통은 해상도가 좋아서 그렇지 않지만 사실은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런 망점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병치 혼합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치 혼합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점묘법입니다. 점묘법은 보통 이 선 대신에 점으로 아주 쩝쩝쩝한 이런 짧은 터치로 표현하는 기법을 우리가 보통 점묘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보통은 또 이 점묘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묘법이 또 뭘까 하는데요.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붓의 끝이나 브러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찍는 거예요. 작은 점으로 딱딱딱딱. 그래서 이것들을 멀리서 보면 이게 마치 색을 섞은 것처럼 보여요. 이게 시각적인 혼색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어, 그것을 우리는 접목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세라의 접목법이 그 대표적인 작품이죠. 이 현대 미술에서 이 세라의 접목법이 아주 굉장히 그 미술의 기법을 바꿨다 할 정도입니다. 어, 이 조르조 피에르 세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 하가라수의 삶을 살았지만 이 인상주의, 우리 현대 미술에서 신인상주의를 발전시킨 그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전묘법을 이 세라가 그렸는데요. 시냐크가 그 세라의 작품을 보고 반해요. 그래서 저런 그림은 처음 본다 그래가지고 시냐크가 굉장히 이 세라의 작품을 감동을 받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세라가 좀 일찍 죽었어요. 단명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 시냐크가 이어서 음, 그 발전을 시켰고요. 이 색채 적용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였던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이 작품을 보고 방 고흐, 피카소 이런 화가들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라의 이 점묘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터치로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린 화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인상주의 신인상주의의 그 화가들을 보면 기법들이 이런 점묘법으로 한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알고요. 이 고흐도 그렇고 피카소도 그런 작품들이 영향을 미쳐서 한때는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세라의 대표적인 작품 이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의 오후입니다. 즉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물감의 3원색. 어, 그 마젠타하고 옐로우를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온다 그랬어요? 아까 연두하고 초록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노랑점, 마젠타와 노랑을 점을 이렇게 막 찍으면 이렇게 혼삭돼서 보입니다. 이게 그런 기법을 활용한 거죠. 물감을 섞어서 그 전에 그 화가들은 우리가 어, 연두색을 칠하려면 어떻게 해요? 빨강하고 초록하고 섞어서 이렇게 색을 칠했다면 여기 이 전묘법은 이 마젠타와 이제 빨간 계통이겠죠? 빨간 계통과 초록을 점으로 딱딱딱딱 해서 멀리서 일정한 거리에서 보면 이게 혼색이 돼서 약간 연두 초록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리입니다. 어, 그 점으로 혼색을 해서 시각적인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 점묘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라의 대표적인 작품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점들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요 사람 얼굴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 색을 혼색 섞어가지고 이 사람의 피부처럼 보이게 한 거죠. 이게 이제 음, 마젠타하고 옐로우하고 그런 색들이 많이 혼색돼서 이런 색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서커스 그림이고요. 이것도 아주 전묘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두가 익숙할 이 그림은 이 전묘화의 대표 작품으로 뽑을 수 있겠죠. 이 멀리서 봤을 때는 평범한 공원의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작품은 각각 다른 색의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까 보여줬죠. 이 얼굴 부분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예, 이게 다 점묘법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점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으로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이 병치혼합에 대한 얘기고요. 또 이 인상주의 화가 폴 시냐크도 이 세라의 이런 과학적인 합법과 색채 분할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이런 전묘법, 분할주의 화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음, 이그 세라도 그렇고 신야크도 그렇고 이게 과학적인 접근을 했다. 즉 뭐라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이 병치 혼합에 대한 얘기고요. 이게 직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물도 이것들을 크게 특히 이제 니트 조직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이것도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하면 이렇게 망점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병치 혼합의 하나인 이 전묘법을 가지고 했다. 이 병치 혼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묘법 거기에 숨은 과학적인 원리는 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묘화의 과학적인 원리는 이렇게 빛이 어떤 사물에 도달하면 빛의 일부를 흡수하고 반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빨갛게 보이는 것은 다른 빛을 모두 흡수하고 빨간색을 반사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빨강, 초록, 파랑의 세 가지 이런 빛을 감지한다고 하죠. 이것이 빛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색의 원리 중에서 색의 삼원색, 그 다음에 빛의 삼원색, 이 두 가지의 원리인데요. 색의 삼원색이 이 빨강, 파랑, 노랑 그런 물감을 한 곳에 섞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검은색이 된다 그랬죠. 섞으면. 그래서 이런 빛의 삼원색인 빨간빛, 파란빛, 초록빛 이거 세 가지 모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색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죠. 이렇게 해서 색은 섞을수록 어두워지고 빛은 합칠수록 밝아지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세라는 실제 우리가 보는 색과 물감을 통해 나타나는 색이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색을 합치지 않고 오직 원색, 그런 마젠타, 옐로우, 그 다음에 뭐예요? 시안, 그러니까 파랑이죠. 그것들만 가지고 무수한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묘법은 단순히 빨간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빨간색 부분에 빨간 점을 찍은 게 아니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세상의 수많은 붉은색들도 빨간색 하나로 정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의 색이 인식하는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섬세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빛의 색채를 이용하는 과학적인 이런 표현 기법, 이 전묘화는 현재 우리 주변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텔레비전, 컴퓨터, 인쇄기, 지폐 등 다양한 곳에 이런 전묘화, 어떻게 보면 전묘화가 병치혼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라의 이런 전묘법, 병치혼합의 그런 원리로 인해서
도움이 된 게 이런 후에 이런 모니터, 컴퓨터, 인쇄기 이런 것들에 발전을 시킨 이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동화현상입니다. 동화현상은 배경색이 자극색에 동화되어서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동화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은 면적의 디자인이 반복되거나 반복되는 선이 가늘수록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명도의 동화입니다. 지금 뭐냐면 똑같은 이 회색 라인이에요. 근데 배경색을 하얀과 검정으로 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배경색이 어두울 때는 뭐예요? 이 회색 점이 더 밝아 보이고 흰 바탕이 힐 때는 이 회색이 더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색에 의해서 이 명도의 밝고 어둠이 더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은 명도의 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약간 그 색을 한 가지 라인으로 이렇게 그 약간 그 무슨 색이라고 그럴까요? 보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자주하고 남색 계통의 청보라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바탕으로 했더니 지금 이 라인의 색이 배경색에 의해서 이 색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그쵸? 색상이 더 밝아 보이고 더 선명해 보이고 더 흐려 보이고 그러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은 채도의 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라인에 배경색을 두 가지 색을 놨더니 지금 어떤 건 채도가 높아 보이고 어떤 건 채도가 낮아 보이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배경색의 분양이 서로 혼합되어서 채도의 변화가 달리 보이는 그런 것들의 동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화 현상은 이렇게 그 배경색이 넓은 면적보다는 이렇게 가느다란 선으로 했을 때 이게 더 효과가 동화 현상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경색 위에서 색이 달라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요, 똑같은 벽돌인데 라인을 뭘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색이 밝고 어둡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동화현상입니다. 똑같은 색인데도 불구하고 라인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동화현상입니다. 예, 이거는 전묘법 작품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과제를 제가 하나 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에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전묘법으로 한 작품입니다. 강아지죠. 그래서 강아지를 이렇게 해서 전묘법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거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도 이런 전묘법으로 이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묘법은 색으로도 이렇게 표시도 하지만 이렇게 명암으로, 연필로, 펜으로, 로트링으로, 만년필로도 그것도 연필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묘법을 소묘식으로 이 점으로 이렇게 흑백으로만으로도 이렇게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꽃이죠. 이렇게 꽃을 이렇게 색이 안 들어가고 음양으로 점점점점 해서 이렇게 전묘법 작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우주의 공이죠. 이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응용해서 이렇게도 전묘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타원에 대한 응용입니다. 이거는 풍경으로도 이렇게 전묘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풍경으로 만든 전묘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전묘법입니다. 이렇게 아주 아름답죠? 무슨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전묘법 효과를 이렇게 냈습니다. 네, 이렇게 과일도 전묘법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 그 세 번째 과제죠.
예, 4주차 이 과제는 전면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기다가 내 주변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 내 얼굴을 사진을 찍어서 하셔도 되고, 내 손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전면법을 주제를 정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펜도 괜찮아요.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나는 내 앞에 뭐 먹을 것이 많다. 그래서 먹을 걸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면법을 하나 표현하는, 이런 자유롭게 표현하는, 흑백도 괜찮고 색이 들어가도 괜찮고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물건도 괜찮습니다. 풍경도 괜찮습니다. 동물도 괜찮습니다. 뭐 아무거나 다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표현해 주셨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싸이방에 학습활동 관리에, 과제 관리에, 과제방에 기간을 꼭 놓치지 마시고 기간 맞춰서 거기에 과제방에 여러분들이 한글도 괜찮고요. 한글 파일도 괜찮고 PPT 파일도 괜찮습니다. 예. PDF도 괜찮고 다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작품을 난 도화지에다가 해서 찍으셔서 올려도 되고요. 컴퓨터에 자신 있는 사람은 컴퓨터에다가 작업을 하셔서 올리셔도 되고요. 나는 그리기가 좋아요. 남 그림을 그리기 힘들어요. 오려도 됩니다. 오려서 그쳐도 되고 만들기를 하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는 거 되니까 뭘 꼭 어떻게 하라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재밌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